그래서 첫 번째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지금부터 기억하려고 노력하자.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냥 IS 등의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가서 문제에서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근데 양가로 1번에 나왔듯이 손상차손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손상차손 이거 회계에서 배우죠. 회계에서. 그래서 회계에서 배운 문구가 거의 비슷하게 써 있어요. 바로 책을 보시면 감가상각자산이 진부와 물리적 손상, 이게 손상차손의 원인이죠. 이러한 진부하나 물리적 손상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기업 피해자들아 손상차손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써, 여기 체크하세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써 손비로 계산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 시분 계산한다. 즉 회사는 손상차손을 계산했을지언정 세법은 감가상각비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느낌을 보시면 요거 이제 필기해 주시면 좀 좋을 거예요. 손상차손부터 볼게요. 회사의 회계 처리를 B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래서 기말에 이제 그 자산에 물리적 손상이 일어난 것 같다 라고 이것도 추정하는 거죠. 그럼 회계에서 어떤 가액으로 손상차손 때리죠? 회수 가능액, 회수 가능액. 그 다음에 회수 가능액보다 더 떨어졌다면 그거 재평가 손실하죠.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손상차손 환입 잡고, 근데 그 환입 잡았을 때 한도 있잖아요. 한도, 그죠? 손상차손 전 장부가액 그거 항상 걸리게 출제해가지고, 그죠? 그거 계산하는 게 오히려 개꿀이잖아요. 더 빨리 풀잖아요. 그 느낌으로 일단 손상차손 잡았을 때 회사가 차변에 손상차손 이렇게 잡고 대변에 뭘로 잡죠?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잡죠. 손누로 잡아요. 근데 자산 직접 감액해도 되지만 FM대로 하면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잡아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공시되는 느낌 보시면 회사의 자산가액이 얼마 있으면 거기서 일단 갑누 빼고 손상차손 누계에 있으면 손누도 빼는 거예요. 자산 차감 계정이에요. 갑누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누, 손누 뺀 금액이 이제 장부가액이 될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런 뭔가 누계액 이런 개념이 어려워서 보통 그냥 자산 감액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잘 계정감은 낯설지만 손상차손 누계액을 갑누랑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근데 이제 세법은 저런 진부하나 물리적 손상 등의 원인으로 손상차손 계산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볼게 라고 두고 있어요. 감가상각비처럼 볼게. 그럼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겠죠. 갑누. 그럼 회사와 세법이 일단 좀 계정 과목의 차이가 있죠. 근데 손상차손도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도 송금이요. 대변 계정 봤더니 손누도 자산차감, 그냥 자산으로 이야기해요. 자산이요. 갑누도 자산이요. 아예 똑같아요. 따라서 세무조정 없음이에요. 원칙. 그러나 차이가 회사는 손상차손을 계산했고 세법은 감가상각비래요. 그럼 이 금액을 감가상각비 해당액에 가산하셔야 돼요. 세무조정 없지만 세법상 감가상각비 해당액에 가산하셔서 시부인하셔야 돼요. 시부인. 한도 내 송금 인정. 한도 초과하면 송금 불산이. 그래서 앞에서 막 접대비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과정들로 쭉 배웠죠. 세무조정 어떤 건 있고 기부금에 넣던지, 세무조정 있고 접대비 넣던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지금 세무조정 없고 대신에 감가상 해당비에 반영. 그래서 요 회계처리를 좀 기억을 하시고 느낄 보시면 나머지 규정은 좀 보시고 오른쪽에 바로 가볼게요. 오른쪽 413페이지에 파란색 박스에 차변에 손상차손이란 비용을 잡고 대변에 손누 이렇게 잡았다면 세법은 차변에 DEP 이렇게 잡고 대변에 갑누 이렇게 잡아서 어차피 똑같다. 따라 세무조정 없어요.
대신에 세법은 감가상각비로 보기 때문에 시부인 계산할 때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짜볼게요. 다만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수용 또는 폐광 등의 사유로 파손 멸실된 것은 이렇게 법에 열거한 사유로 그 장부가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중요한 건 평가손실을 손비로 계산하면요, 그때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므로 평가손실을 감가상각비로 안 본대요. 그래서 법에 열거한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일 때는 전액 평가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산의 취득가액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감가상각비에 다시 한번 나온다. 그래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보려면 그 원인이 진부와 물리적 손상, 요 문구를 시험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때는 DP. 근데 자산의 평가 그 감액 사유가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이라면 그거 감가상각비로 안 보고 전액 송금이요. 전액 송금. 그래서 회계처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산이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평가손실을 계상한다면 회사가 평가손실을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자산을 이렇게 감액할 것이다. 근데 손상차손은 세법은 감가상각비로 봤지만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일 때는 그냥 송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도 없고 아예 감가상각비에 반영할 금액도 없다요. 전액 송금 인정. 이게 더 유리한 거죠. 왜냐면 이거는 감가상각비에 들어가서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 얘는 전액 송금 인정.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한 거다. 근데 사유들 보시면 정말 객관적으로 그 자산이 감액된 거죠. 천재지변, 폐광, 수용, 화재 이런 것들. 그래서 자산의 평가 손실을 전액 인정해주는 사유예요. 그 사유 4가지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페이지 한 번만 연결시켜 볼게요. 그 천재지변 등 이 사유에다가 페이지를 어디로 잠깐 가보시냐면 376으로 좀 가볼까요? 376을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나와 있고, 원칙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손실은 미실현 손실이요. 확실히 발생하지 않았죠. 따라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게 기본 원칙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가로 일단 건너뛰고 사업연도에 다음의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의 예외, 송금으로 인정하는 사유인 거예요. 송금으로 인정한 사유. 근데 약간 중요한 게 파란색 글씨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해야지만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결산조정 사항이요. 원래 결산조정 사항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X1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상 안 했어요. 근데 X2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상했어요. 그럼 송금 인정. 그냥 결산서에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송금 인정이에요. 근데 요 자산의 평가손실 파트만큼은 이때 감액 사유가 발생해서 X1년도에 적어야지만 송금 인정이에요. 원래 기본적인 결산조정 사항은 아무 때나 적어도 적으면 송금이에요. 적으면. 근데 요 사유만큼은 감액 사유가 X1년도에 발생했다. X1년도 손익계산서에 적어야지만 송금 인정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막 X2년, X3년도가 유리할 때 적지 마라. 그때 곧바로 적어라 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 근데 올해 개정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보시면 가로 문구에 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계상해도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이 아래 2번 사유만큼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X1년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얼마의 금액이 정확히 멸실된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X2년도에 저 금액이 확정이 돼서
이때 비용 계상했다.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무조건 천재지변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 계상해지만 송금 인정이에요. 근데 이거만큼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비용 계상해도 송금 인정. 약간의 좀 범위를 넓혀줬어요. 그 2번 사유가 방금 배운 양가로 2번 표로 넘어가시면 유형자산 중에서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강의 사유로 파손 멸실된 것은 사업연도 종료 현재 시가로 감액을 하고 그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한다요. 근데 송금 인정할 때 방법이 아주 특별한 결산증상인 것이다.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 계상해야지만 송금 인정. 그래서 실제 왜 조문이 개정됐냐면 어떤 대기업에서 나무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같이 이런 태풍이 오는 날 번개를 맞은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번개를 맞아가지고 나무가 꼬까닥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대표님이 그 나무를 너무 소중히 아꼈던 거예요. 이 나무는 우리의 상징이다. 살려라. 나무를 어떻게든 살려라. 지시를 내려서 각종 전문가들 투입해서 나무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시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예요. 이때 번개를 맞았는데 이때 죽어가지고 얼마인지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나무 평가 손실, 나무도 이제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몇 억 할 거 아니에요. 그 평가 손실을 송금 처리했는데 가세관청이 부인한 거예요. 이때 저거 하지만 송금 인정이다. 이때 적어서 안 된다. 법인이 억울하죠. 우리는 나무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일부러 안 적은 게 아니라 노력했는데 안 돼서 이때 적은 것이다.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멸실 확정된 사업연대 송금 인정 이렇게 한 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감가상각비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사유일 때는 감가상각비로 안 보고 전액 송금 인정. 다시 413페이지. 그래서 자산이 감액된 것에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 그 원인의 포인트를 맞추세요. 진부하 물리적 손상이냐 또는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강이냐. 그때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될 수도 있고 전액 송금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